다음은 이제 권양혜 부원님이신데, 순천, 구례, 곡성, 광양,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요. 민주당 여성 당직자로서 민주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민주당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전남 유일의, 광주까지는 한 명 있구나. 전남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전남 동부권 산업이 굉장히 위기의식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권양혜 부원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분 남았는데 시간은 지금 20 몇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이거 너무, 여러분들 근데 너무 밋밋하죠? 오늘 막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에서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구호선포를 외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은 탄핵. 요즘 이렇게 구호를 짱고 강제합니다. 그래서 이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하면은 세 번씩. 안 들립니까? 네. 네, 제가 지금 윤석열 하면은 탄핵해 퇴근하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하면은 구속해. 그 다음에 제가 국진당 하면은 봉참회. 이거. 이렇게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다 되죠? 윤석열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국진당 동참해! 국진당 동참해! 국진당 동참해!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를 두고 있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양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너무나 엄숙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386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광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진화되어서 정말 유쾌한 반란이 아니라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 우리 국회 경내에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등이 되어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런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었다면 소박하게나마 지역에서 또는 동료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 모임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럴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는 정말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중소상공인을 살린다, 잘되게 한다 그거였는데 그 2일날 그 회합을 하고 3일날 저녁에 어이없게도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 없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저는 오늘이 비상대기, 우리 국회의원들의 비상대기 10일째를 맡고 있는데요. 12월 3일 이후로 일상의 생활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주로 처음 한 5일 정도는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주로 또 우리 산자위가 야간조였지 않습니까?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주로 있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보냈고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네,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을 이렇게 보내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금 더 힘들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밤을 꼬박 새우면서 뒷날 아침 8시까지 국회 주변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요. 젊은 청년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또는 출퇴근 시간에 피켓을 들고 또 우리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잘못된 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또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 3일 날 사실은 국회 회관에서 그 어이없는 그 담화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이 상태는 비상이다. 바로 국회 본회의장을 열어서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된다. 의장석을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여서 단톡방에다 띄우고 본회의장을 빨리 열어달라 하는 요청을 했었고 국회 경호권을 빨리 발동해서 의원들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12월 3일 날 저녁이 두려웠던 것보다는 더 두려웠던 것은 탄핵안을 올렸던 12월 7일 날 새벽에 하얗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국회의 이 잔디 구장 앞에 버스 그다음에 차량들이 쭉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밖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하라 윤석열 탄핵하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탄핵안을 제대로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표는 숫자는 좀 부족하고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조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탄핵안을 뒤로 하고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야. 투표장으로 돌아오세요. 부의장님 돌아오세요. 등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굉장히 눈물이 났었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되어 있던 것은 12월 10날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런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 사이에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고 그때 저의 마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 80년대의 학생운동을 경험했고 민주화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정사상 첫 계엄의 반포가 되었던 1948년 10월 15일 여순 사건의 첫 계엄이 발포가 되었는데 그때 그 계엄이 왜 발포가 됐느냐 하면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러 가서 그는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러 가는 거기에 여수에 주둔해 갖고 있었던 제14연대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던 건데 그때 주둔했던 14연대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발포를 해야 되는 그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사실은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되었던 사건이 여순 사건입니다. 76년째를 맞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동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는 누가 잡아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저는 자랐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라고 5.18을 장막을 쳐놓고 몰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5.18의 실상을 갖다가 몸으로 캐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보좌진들한테 단식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구려요. 단식하지 마세요. 당신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탄핵안을 갖다가 결의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득하고 광장으로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힘을 규합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조언을 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을 단념을 하고 그때부터 매일 여의도 촛불광장과 그 다음에 촛불광장 본광장이 끝나고 나면 게릴라 또 촛불이 또 켜집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광장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봤지만, 보아서 느꼈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왜 희망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다들 투사였고 화염병을 만드는 그 소위 꽃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염병이 2016년대에는 촛불이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애지중지한 득템한 응원봉을 가지고 와서 보기 좋게 과거의 구테타 세력에게 보기 좋게 이 예쁜 응원봉을 들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응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호도 굉장히 간결하고 너무도 무겁거나 그 다음에 심각하지 않습니다. 경쾌합니다. 유쾌하고 발랄하고 집회가 끝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표표히 사라지고 그 많은 군중이 모였던 그 자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강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고 K-팝의 나라가 불안해지면 어떨까에 대한 그 관심들이 지금은 희망으로 축제처럼 승화되고 있는 K-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 구테타는 구테타가 끝나면은 사법기관의 그 조사나 이런 것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정보위, 법사위, 행안위, 보건복지위 할 것 없이 상임위를 열어서 그 내란 주도 세력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 준비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낱낱이 묻고 확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적인 한 가지만이 남은 것이 14일 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절차적인 그런 부분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나눔의 문화입니다. 자기가 가진 굿즈, 브로마이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포토카드를 나누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집회 문화에서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곳곳에 누군가가 갖다 놓은 줄도 모르는 그러한 커피 쿠폰이 선결제되어 있고 무릎 담요, 핫팩,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응원봉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누군가는 무료 나눔합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K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강국하게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는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란의 힘, 국민의 적이 되어서 역사에 박제되고 탄핵 반대 105인의 적 그 노래의 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게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로 낙인했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야당을 혼내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라고는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직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들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소 전향을 하고 있고 바로 앞에서 있는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 이 어수선한 상황을 바로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네.